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뉴욕 연은이 실시한 3월 미국 소비자 설문 결과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같은 3.0%로 유지됐으며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의회 연설을 통해 현재로서는 시기와 단기금리 인상 방식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고 당분간 완화적 금융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유로존 은행들이 지난 분기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모기지 승인 기준을 낮췄지만 높은 차입 비용과 경기 침체로 신용 수요가 계속 감소했다고 조사 내용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지난주 고용보고서의 강세를 재확인한 터라 이제 모든 시선은 3월 물가지표에 쏠려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올해 여름에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불가능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텀 리는 지난 1월과 2월 다소 높았던 CPI가 3월 들어서는 진정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 주를 기점으로 강세 랠리를 다시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채 금리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의 상승세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금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빅피겨로 온스당 2,300달러를 예상했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2,400달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지금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상승세 유지해줄 수 있을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다가오는 새벽 1시에는 미국 에너지청의 단기 에너지 전망이 나옵니다. 2시에는 미국채 3년물 입찰이 이뤄질 예정이며 5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21시 30분에는 시장이 기다려온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내일 23시 30분에는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가 집계한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됩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해외 선물의 시조새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스터님 오늘 되게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파티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실업률, 그다음에 비농업 취업자 수 이러한 지표로 인해 가지고 그 지표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장이 연출이 됐다라고 하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앞으로 금리 인하에 어떠한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실마리를 줄지 그 CPI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내일 9시 30분에 발표를 하는데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 CPI가 워낙 큰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일은 또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선거도 있고 뭐 다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권리 행사 꼭 하셔가지고 투표장에서 투표하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게 오늘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게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챙겨보도록 하고요. 오늘 일정에서의 철저한 대응 전략들까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나스닥. 오늘은 0.26%가량 올라가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34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22시 30분에 개장하고 나서는 급격히 떨어지는 음봉을 보여줬지만 곧바로 그 전까지 만회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이 전보다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렇게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거듭하다가 장을 마치게 될지 투자 인사이트 잠시 후에 챙겨보도록 하고요. 관련돼서 이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Treasury yield aren't acting like the Fed is done hiking interest rat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ING은행의 가비 리서치 책임자는 10년물 금리가 예상되는 수준만큼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작년 7월 마지막 금리 인상 후에 3개월이 지난 10월 이후 현 사이클 최고치인 5%를 기록하면서 현재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 10월에 봤던 5% 수준은 여전히 위험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RBC 웰스 매니지먼트의 전략가도 10년물 금리가 5% 이상이 되면 주식시장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고요. 적어도 5%는 투자자들에게 국채가 주식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의 CIO도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CPI 발표 직후에 10년물 채권 금리의 움직임이다라고 말하면서 높은 금리는 다시 뉴욕 증시를 좁은 시장 흐름에 갇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에 대한 경고를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미국 금리가 8%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는데요. 다이먼 CEO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시장이 미국 경제 연착률 확률을 70에서 80% 정도로 보고 있지만 그 확률은 훨씬 더 낮다라고 말하면서 2%에서 8% 그 이상의 광범위한 금리 레인지를 우리는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라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만약 장기 금리가 6% 위로 오르고 경기 침체를 동반한다면 은행 시스템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를 쓴 기업 그리고 다른 주체들에게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이먼 CEO는 2023년 미니 은행 위기는 끝났지만 은행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와 관련해서 이슈 해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지난주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4.4%를 또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한 경고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보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복합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좀 이런 이유들을 좀 나열해 보면 좋을까요? 먼저 이 금리가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5%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5%가 높은 건가? 낮은 건가? 일단 그 기준이 좀 감이 안 오실 건데 이 5%라고 하면 작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끝내고 계속 동결을 해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됐었을 때에 국채 금리가 5%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시장이 금리 인하 쪽에 올 연초만 해도 뭐 6번을 한다, 7번을 한다 이러다가 지금은 뭐 3번이다, 4번이다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언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5%라고 하면 굉장히 좀 사실상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로 봤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현재 국채 금리가 5%다. 이것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가 올해 3번도 안 될 것이다. 이런 게 지금 많이 깔려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식보다는 국채 쪽이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현재 단순하게 우리가 단순 논리로만 봤었을 때 미국 10년물 국채가 지금 현재 뭐 4.5, 4.6 뭐 이 수준이다.
이 말은 즉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사에 대한 이슈 풀어봤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기사에서도 이런 우려를 찾아볼 수가 있었죠. 금리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도 높은 금리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내놨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투심은 더욱더 위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스님, 지금 표말을 들어주실 타이밍이 아닌데요. 일단은 이렇게 투심 위축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이 지금 안 그래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뉴스를 제가 네. 오늘 오전에도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봤었는데 네.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너무 과장돼 있다. 사실상 8%대 미국의 금리가 8%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도 지금 굉장히 부동산이 위기가 있을랑 말랑 굉장히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8%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들 다 쓰러지게 되겠죠. PF라든가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과 이 PF를 일으켰던 금융권까지 다들 직격탄을 맞게 되고 정말 금리가 8%다. 그럼 현재 미국 금리가 5.5니까 앞으로도 한 2.5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뿐만이 아니고 미국 자체에도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거예요. 악재 중에 악재가 되는 거고 올 한 해 동안 미국 증시에 올랐던 거 진짜 뭐 거의 한 7, 80%는 다시 하방 압력을 받을 정도의 쓰나미 같은 특단의 조치예요.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지금 올해 11월에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연준 파월이 그 바이든 정부 하에 있는데 여기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겠습니까? 이건 좀 너무 오바된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뭐 이 사람이 뭐 밑도 끝도 없이 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건 앞으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부분이 많이 지금 소멸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6월 정도면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번 이제 앞으로 있을 금리 발표에서는 한 번 정도 건너뛰고 6월 달에 있을 금리 발표 때는 한 번 정도는 0.25% 정도 좀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다들 예측을 했었는데 이 또한 이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안 남아요. 그러면 2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 이제 앞으로는 뭐 이 정도의 멘트나 뉴스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10년물 금리가 5%에 근접을 했다. 그다음에 JP모건 CEO가 앞으로 미국 금리가 8%대도 갈 수 있다. 이건 굉장한 악재 중에 현재 악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살펴보고 왔습니다. 일단 이 기사 자체는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진 의견이지만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소멸됐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시장을 대응하는 게 굉장히 지금 엄청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개 방송 안에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다 조금 더 쉽게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 방송 안에서는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 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스터님의 노하우가 그대로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요.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이렇게 밑줄도 그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 어려운 해외 선물 안에서도 성공적으로 수익을 또 챙겨가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함께 하시면서 공부 끝까지 이어가 보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나스닥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힌트를 보기는 했는데 네. 지금은 빨간불 켜지고 있잖아요. 네네. 왜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을까요?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박스권의 흐름이다. 지금 현재는 당연히 매수 쪽이 좀 무게가 가는 건 맞습니다. 매수 쪽에 무게가 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 똑같은 확률, 매수 아니면 매도 이 두 가지의 확률로 50대 50으로 본다면 차라리 고점에서 매도 전략 그리고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었을 때 우리가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이 훨씬 우리한테
유리하고 리스크를 좀 상쇄시키는 매매 전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18,568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게 최고점이었죠. 지금 최고점은 역사적인 최고점은 어디였냐면 18,619였습니다. 그러면 18,619 최고점에서 지금 여기까지 조정을 줬어요. 여기까지 조정을 주었던 76.4%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러면 76.4% 선이 이 선이에요. 이 선이 18445입니다. 18445.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제 뭐 제가 거래를 하면서도 18445는 한 번 정도 터치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자리 61.8% 선인 이 자리에서 이때 돌파 한번 시도를 했지만 여기에서 꺾였고요. 여기에서 어제 돌파 시도했지만 여기에서 또 꺾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18369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전체 최고점에서 지금 조정을 줬던 18051까지의 61.8% 선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보나치 선을 그려도 이 자리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 자리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저항선 역할을 하는 거고 이 1차 저항선이 뚫린다 그러면 18445까지는 한 번 정도는 다시 테스트하러 올라갈 겁니다. 이건 CPI 발표 나기 전에 상황을 이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건 보십시오. 18368을 계속해서 오르지를 못하고 밀리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단은 18445, 하단은 18172. 이 안에서의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오늘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방향성이 없는데 이 상황에서 어떠한 뭐 기관이 됐던 누가 됐든 간에 IB가 됐든 여기에서 매수로 베팅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가겠죠. 차라리 그동안 하단에서 매수를 잡고 있었던 세력들이 차라리 차익 실현, 나 내일 CPI를 보고 다시 포지션을 잡을 거야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지 여기에서 추가 매수로 쉽게 얘기해서 롱 포지션을 가지고 내일 CPI를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거래를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리스크가 좀 있는 그러한 거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래를 하시냐면 네. 18445 이 자리까지 만약에 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매도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18310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18310. 물론 18445 위로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서는 어떤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그냥 손절로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18307 아래로 이 시간 이후에 이렇게 이 캔들처럼 음봉으로 다시 내려온다. 이때 시간은 유럽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한번 올라왔지만 이제는 유럽장은 이제 한국 시간 12시 반에 끝납니다. 이제 미국장 하나만 남아요. 근데 미국장 하나만 남는 상황에서 18307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짧게는 18248, 지금 18248도 이날부터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8247이라는 자리는 또 38.2선입니다. 최고점에서 조정을 받았던 구간에 38.2선이 18247이에요. 그래서 18247과 18369 굉장히 지금 이 좋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일 CPI가 나온다 그러면 방향만 제대로 잡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가 뚫리면 상방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하락 쪽으로 뚫린다 그러면 하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내일 같은 경우에 거래를 좀 용이하게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여기서 박스권으로 거의 지금 3일 동안의 박스권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구간은 뭐다? 굉장히 매물대가 압축되고 쌓여 있고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가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이 뚫리면 무섭게 갈 거다. 근데 뭐 전 개인적으로 하방 쪽에 좀 무게가 가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하지만 이거야 뭐 내일 뚜껑 열어보고 우리는 항상 뭐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거래를 하는 게 아니죠. 그때 파동이나 추세를 보고 거기에 순응해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18247, 18368 이 안에 밴드에 있다. 그리고 이 밴드 겉에는 또 다른 양파 껍질처럼 하나의 더 밴드가 있는데 그 자리가
184450, 하방은 18172다. 그래서 이 안에서의 움직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은 센터가 18308이니까 이 위에서는 짧게 매수로 대응, 아래에서는 매도로 대응하는데 매수로 대응하는 건 참았다가 고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18445, 444 이런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18308이 깨졌다. 그러면 하방은 목표가 18247. 좀 더 목표가를 깊게 본다. 그러면 18172까지 보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장은 박스권이라고도 하고 비추세 구간이라고도 하는데 전혀 추세가 없죠. 추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날은 더 여러분들이 거래를 좀 조심히 하셔야 돼요. 원탕 냉탕 그냥 뭐 매수 들어가가지고 손절하고 매도 들어가서 손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추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승이네 하고 그냥 올라탔는데 갑자기 급락해 버리고 이제 떨어지는 갑다 하고 매도 잡았는데 갑자기 또 올라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계속 있는데 이렇게 3일 이틀 반 동안 이렇게 박스권의 좁은 레인지 안에서 갇혀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저도 거의 뭐 몇 년 만에 보는 그러한 지금 차트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전략으로 가시는 게 리스크 차원에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 안에서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 챙겨주셨습니다. 더해서 내일의 전망까지 담아봤는데요. 저희는 바로 5일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 7거래를 넘게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되는 흐름에 살짝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0.7%가량 내려가면서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85.8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9시 26분경부터 계속해서 출렁거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하락폭을 깊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일과 관련해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일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살펴보시면 The energy sector is on tier, but $100 oil is not like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인 위기 등으로 지금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 선을 넘기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우선 최근의 유가의 상승은 수요 기대감 그리고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원유에 대한 투기적 롱 포지션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 이상 지정학적인 위기가 고조되더라도 원유 공급이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펙 플러스의 생산 여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오펙 플러스가 유가를 극단적인 수준까지는 끌어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 에너지 위기 때 확인한 대로 유가가 극단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비오펙 회원국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석유의 대체 에너지 수요를 촉발하면서 오펙의 원유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감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에서도 오펙 플러스의 생산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거대 헤지펀드사 시타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오일 마켓 likely to be extreme tight라고 말하면서 석유 시장은 올해 하반기에 매우 타이트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석유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확실하게 찾았다라고 말하면서 일부 분석가들은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시장 점유율의 하락을 피하기 위해 가격이 배럴당 $100 이상으로 상승하면 생산 제한을 완화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원국의 공급량과 공급 시기가 향후 12개월 동안 가격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오펙 플러스가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시장을 더욱 긴축시키면서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고요. 반대로 오펙 플러스가 공급과 방출 시기의 규모를 잘못 판단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가격을 $30가량 낮출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헤지펀드사는 작년에 역대 가장 성공적인 헤지펀드로 선정된 바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좀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지 잠시 후에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수님, 지금 첫 번째 기사에서는 유가가 극단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비오펙의 회원국들이 공급을 늘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오펙 플러스도 적정선을 좀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적정한 선이 몇 달러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그걸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브렌트유, 네. 브렌트유가 이제 뭐 100달러 돌파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브렌트유와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 것은 크루드 오일이죠. WTI. 크루드 오일하고의 가격이 약 4달러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배럴당 100달러에 4달러면 약 96달러죠. 네. 96달러는 최근에 한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 한번 찍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골드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때 그 저항선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은 없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브렌트유만 봤었을 때는 100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WTI를 거래를 하니까 야 100달러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뭐 전에 뭐 120달러도 막 간 적도 있고 130달러도 간 적이 있고요. 또 밑으로는요 3달러 간 적도 있어요. 최근에 그 팬데믹 있으면서 3달러까지도 갔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변동폭은 이제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건 뭐 골드만삭스가 어디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중요치 않고 우리가 어떠한 수익 매매로 길게 오일을 가지고 뭐 롱 포지션이다, 숏 포지션이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뭐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결론은 그거예요. 상단은 그러니까 우리 크루드 오일로 봤었을 때는 전에 찍었었던 96달러 수준. 그러니까 전고점은 테스트하러 올라가겠지만 전고점은 돌파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기사에 대한 이슈 풀이를 먼저 해봤는데요. 그럼 두 번째 기사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수님, 두 번째 기사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펙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이 생산량 늘릴지 줄일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가를 좀 내리기 위해서 미국의 측면에서는 좀 비축량을 좀 푼다거나 다른 조치를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은 좀 특별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추가적인 움직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제 비축약을 풀 정도가 되면 진짜 크루드 오일이 100달러 이상, 110달러, 120달러 정도 갔었을 때 그때 이제 비축량의 카드를 움직이는 것이지 지금 이 정도의 뭐 9달러, 뭐 그다음에 뭐 90달러 이 레벨에서는 굳이 비축량 너무 사람들이 지금 오버해가지고 뭐 비축량 카드를 꺼내들었다. 저도 이제 그런 뉴스를 봤는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건 그겁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원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단연 중국, 미국, 인도예요. 근데 뭐 앵커께서도 계속해서 이제 해외 선물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뭡니까? 제조업 PMI가 굉장히 다들 좋게 나왔어요. 인도도 좋게 나왔고 중국도 좋게 나왔고 미국도 좋게 나왔고 그러면 그만큼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조업이 살아난다는 것은 뭡니까? 즉 제조업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만큼 원유 수요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늘어난다. 원유 수요인 측면에서 빠지진 않을 거다. 어느 정도 그래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캐파는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공급적인 측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계속 드론 공격해가지고 러시아 정유시설 계속해서 가동 불능 상태가 됐죠. 파괴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공급. 그다음에 아직도 후티 반군 때문에 운반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운반 비용은 결국은 원유 가격에 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타이트하고 수요인 측면은 앞으로 좀 넉넉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로만 봤었을 때는 원유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가 있냐면 오펙에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감산 정책을 썼는데 원유 가격이 이제 90달러 이상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굉장히 후진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원유 팔아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GDP의 모든 그 나라에 들어오는 수입원은 결국은 원유 수출해가지고 벌어먹는 건데 원유 가격이 90달러면 굉장히 수지가 맞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뭐 오펙
풋불 3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원유 생산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감산 정책에 계속해서 호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동맹은 어느 정도 삐걱삐걱 거릴 거다.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합의해놓고 그냥 뒤에서 계속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오일머니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유 가격은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얽혀진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딱 하나 이제 걱정하는 게 이제 앞으로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이란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걸 풀어나갈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원유 가격에 굉장히 타격을 줍니다. 하루에도 진짜 100틱, 200틱, 300틱은 우습게 움직여버릴 수 있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그러한 지금 악재는 계속해서 지금 꿈틀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달래고 있는데 네. 지금 오늘 뭐 속보로 제가 뭐 네. 최근에 본 뉴스로는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공격을 지시를 할 거다. 그러면 뭐 소규모 전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만 되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 이란하고 전면전으로 전쟁이 어떠한 극대화가 된다. 그랬을 때는 원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겁니다. 근데 그러한 악재가 있지 않는 현지 상황에서는 뭐 지금 뭐 미국의 비축유 카드를 만진다.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보통 110달러, 120달러 됐을 때 비축량도 움직이는 것이지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생각할 건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80달러, 그다음에 상단은 뭐 95달러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다. 우리는 그 안에서 매수냐, 매도냐. 우리는 어차피 그 큰 숲은 당연히 봐야겠죠. 거시경제를 보고. 하지만은 그 큰 숲을 다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숲 안에 있는 나무 그것도 한 마디를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물론 거시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겠지만 너무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뭐 매수로 갈게 오일이 매도로 떨어지고 매도로 할게 매수로 가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날 여러분들이 전략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그날 뭐 오일이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뭐 항성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저 같이 한다라면 계속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 다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한다면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그냥 신문 보듯이 그날 그 전략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수요가 여전히 좀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좀 보게 되고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타이트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려되는 부분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인 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매일매일도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전략들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오일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기술적인 이유 들어볼까요? 예, 먼저 차트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9월 29일이죠. 작년 9월 29일 이때 이제 벌써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일으킨 지도 지금 굉장히 이제 시간이 또 많이 흘렀네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이때가 95달러였습니다. 95달러여 가지고 67달러까지 내려왔죠. 67달러에서 마지노선이 76.4% 지점이 87.72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87.70 부근에서는 편하게 매도로 우리가 대응을 하자. 전략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오일은 87.70까지는 올라간다. 향후에 이제 87.70 위로 올라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달러를 향해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상승을 모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87.7 그리고 하방은 83.5 이 안에서 그러니까 76.4와 61.8%선 이 안에서의 움직임이 진행이 될 거예요. 보시면 제가 전에 그랬죠. 이 안으로 들어왔었을 때 이때는 뭐 여기까지 우리가 예상을 못하는 거니까 이 안에서 거의 2주가량 박스권으로 멈췄어요. 여기가 50%였고요. 이 윗선이 그리고 아래가
38.2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윗선이 뚫리면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다, 가격이.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거의 일주일 이상 80달러, 그 위가 83.49예요. 이 자리가 61.8%선입니다. 전체 95달러에서 하방 67.7달러까지 떨어진 자리에 61.8%가 83.5달러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하방 83.5달러는 아마 당분간은 지켜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83.50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 자리는 정말 땡큐 하는 자리가 되겠죠. 물론 뭐 밑으로 빠지면 뭐 거의 본전에 들어갔던 그 진입 자리에서 그냥 뭐 수수료 정도 냈고 그냥 빠져나오시면 되는 자리가 83.50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83.50, 상단은 87.70 이 안에서 움직일 거다. 계단식으로 지금 정확하게 뭐 한 틱도 안 틀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60분짜리로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짜리로 보시게 되면 지금 5일 같은 경우도 아까 나스닥처럼 굉장히 지금 금요일부터 어제 오늘까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하단 84.64, 상단은 87.63.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87.72까지는 올라갈 거다. 87.70까지는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거기를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했지만 못하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레인지는 87달러 상단. 오늘도 지금 아까 87달러 터치. 동경장에서도 87달러 터치. 어제 미국장에서도 87달러 터치.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내일 CPI 발표가 되는데 오일 가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오일은 CPI와 상관이 없죠. 막말로 오일 가격이 변동이 커버리면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겠죠. 오일 가격이 계속 높으면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CPI에 의해 가지고 오일이 뭐 변동이 있다? 큰 변동은 없어요. 뭐 잠깐 뭐 물론 S&P 나스닥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 있지만 CPI의 직접적인 영향은 오일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단은 85.37 이 자리 그러니까 즉 84.64에서 87.63 이 좁은 레인지 안에서 움직여요.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좁은 레인지도 아니죠. 거의 300틱 되지 않습니까? 다 먹으면 3,000달러인데 아무튼 300틱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하단 85.37 상단 87 이 안에서의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시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87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오일도 뭐 리스크를 최대한 좀 줄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87달러에서 계속해서 매도 대응이고 정고점은 지금 나와 있죠. 87.63. 그러니까 정고점 위에다가 스탑 걸어 놓으시고 계속해서 매도를 들어간다. 근데 또 갑자기 뭐 이란이 갑자기 뭐 미사일을 그냥 이스라엘에 그냥 때려버리면 그때는 이제 상황이 이제 틀려져요. 그러니까 항상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도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 언제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일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탑을 걸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탑 뭐 10틱, 20틱 이렇게 놓지 마시고 넉넉하게 좀 정고점, 적어도 정고점보다 20틱 정도 위에 그냥 수치적으로 내가 진입한 가격에 20틱, 10틱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고점 내지는 오늘 최고점, 당일 최고점에서 뭐 20틱에서 30틱 정도 스탑을 걸고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모멘텀이 좀 소멸된 상황에서 오일은 87달러에서 매도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더해서 4월 10일입니다. 내일 바로 이 수요일인데요. 국내 증시는 총선으로 휴장을 하지만 미국 CPI가 저녁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후 10시에 해외 선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마스터님께서 이 CPI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풀어가야 될지 이 부분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파워 노트도 같이 챙겨보시면서 내일장에서의 흐름들 꼭 공부해 보시면서 수익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일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골드입니다. 현재 1.28% 상승하면서 오늘도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81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2,300달러가 아닌 2,4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6시에 2,384달러를 터치를 했고요. 다시금 이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4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와 관련해서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빅피겨로 온스당 2,300을 바라봤는데요. 이제는 온스당 2,400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 매집 수요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는 경제 우려에 따라서 자산을 안전 피난처인 금으로 파킹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카자흐스탄, 터키와 일부 동유럽 국가도 올해 금을 집중적으로 매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UBS는 앞으로도 이 중앙은행들이 금 매집을 늘려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올해 말의 금 가격 전망치를 2,500달러로 높였고요. 시티그룹은 3개월 내에 온스당 2,400달러 그리고 강세 시나리오가 촉발될 경우 하반기에는 역시나 2,5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 풀어보고 왔는데요. 관련해서 금 ETF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수님, 지금 UBS 그리고 시티그룹에 의한다면 하반기에 2,500달러까지 터치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당장 시티그룹은 3개월 내에 온스당 2,300달러, 2,400달러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가능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수님께서는 2,400달러 그리고 2,500달러 계속해서 터치할 수 있다. 계속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일단 당분간은 골드가 랠리를 이어갈 걸로 보여요. 보이는데 지금 현재 저는 예상하고 있는 자리가 2,392달러예요. 제가 이제 파동을 계산해 보면 2,392달러인데 2,400달러는 그러니까 2,391달러 정도 갔다가 후퇴하면서 다시 2,400달러를 가려고 하다가 후퇴하고 이러한 모습을 좀 계속해서 보일 거다. 저는 골드는 2,400을 좀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2,400이라는 수치는 어떤 우리가 뭐 숫자적인 의미는 있겠지만은 골드 가격이 있어가지고 온스당 2,400달러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2,391이나 95가 돌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400을 그냥 건너뛰고 2,500달러까지는 단숨에 이제 올라가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야지 뭐 2,400, 2,300, 2,300 돌파하니까는 그냥 숨도 안 쉬고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는 지금 자꾸 뭐 2,400을 돌파한다, 2,500 이러는데 2,400이라는 자리는 수치적으로 의미는 있겠지만 공공으로 끝나니까 파동으로 계산했었을 때 2,400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뭐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에서 굉장히 지금 매집을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국 그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골드를 선호를 하고 계속 사고 있어요. 사는 이유가 원래 중국이나 인도는 이 시기 되면 옛날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골드 가격이 좀 올라요. 소비하는 게 우리 한국에서 그냥 돌반지 뭐 조그맣게 뭐 한돈 반돈 이런 사는 수준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또 결혼식이 이 기간에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금으로 그냥 다 그냥 벽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금 가격이 많이 올라요. 보통 4월, 5월, 6월이 원래 예전부터 이 기간은 금 가격이 오르고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은행 이 부분이 굉장히 풍전등화예요.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지금 중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 차라리 금을 사자. 또 이런 또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어요. 이게 이러한 수요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골드가 상승하고 있다. 근데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수준 되면 멈추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자,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2,300달러 그리고 2,400달러처럼 상징적인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을 좀 챙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방송 마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마스터님 바로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네,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그래도 2,391달러 이렇게 달러 선을 지정을 해주셔서 매도 시그널을 주시려나 싶었는데 관망 시그널 주셨네요. 무섭잖아요, 들어가기가. 일단 차트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파동은 2,321달러. 이게 4월 8일 그러니까 월요일 최저점입니다. 월요일 최저점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저는 여기 차트에도 표시가 된 바와 같이 2,300 정확하게 91.3 달러를 보고 있어요. 만약에 2,391.3이 돌파가 된다. 그러면 2,400은 진짜 껌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현재 보시게 되면 추세선을 우리가 그었을 때는 추세선이 이러한 모습인데 2,365달러, 2,364.5 정확하게는 2,364.5 이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2,364.5가 지지가 된다. 그러면 한번 2,391.3을 무섭게 한번 터치를 하고 여기에서 조정을 주던가 아니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가든가 이 둘 중에 하겠죠. 근데 저는 2,391.3이면 뭐 쉽게 해서 골드 스윙으로 가져간다라는 의미로도 좀 매도로 좀 가져가시면 좀 괜찮은 자리다, 매력적인 자리다. 이 자리는 제가 파동값으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5일의 파동을 보고 2,391.3이라는 가격이 나왔어요. 그래서 2,391.3 오늘 한번 터치를 할 거다. 만약에 이제 내일은 2,391점 근처에서 움직인다. 내일 같은 경우는 골드는 CPI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2,391.3을 찍고 내일 하방에서 움직인다. CPI가 나왔다. 골드 그러면 아래로 그냥 미친 듯이 또 내려 꽂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거래 하시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 리스크 항상 관리하시면서 거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골드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벌써 우리 마스터님과 인사를 나눠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요. 너무나도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장 내일 수요일 오후에 해외 선물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지표에 대한 해석 우리 마스터님과 꼼꼼하게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 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지금 이 캔들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법으로 매일매일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공략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어떤 인터넷 안에서 찾을 수 없는 이런 자료집 우리 마스터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니까 꼭 함께 받아보셔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단은 18,445포인트, 하단 18,172포인트 박스권 흐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고점 18,445포인트에서 매도 전략, 18,310포인트에서 익절하는 전략 챙겨봤고요. 다음으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87달러에서 85.37달러 내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 87달러 고점 매도하는 전략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7.70달러를 돌파할 때 지난해 9월의 고점인 95달러 도달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다라고 전망까지 챙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2,392달러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오늘은 관망하자라고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